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주가는 0.25%, 보합권 나쁘지 않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이제 1% 정도씩 달리긴 했지만 바이오가 생각보다는 잘 버텼죠. 물론 최근에 이제 섹터 간에 이제 힘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지금 가장 약하거든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보합권 3,000당이 오늘 3%.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지수가 갑자기 이제 밀려 내려온 그 구도. 그때 평상시 같으면은,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구간에 생각보다 바이오 종목들이 잘 버텼습니다.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이 좀 많이 밀렸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50만원 찍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 반도체가 내려오면 누군가 이제 키를 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바이오보다는 이차전지가 은봉을 만들기는 편하거든요. 물론 이차전지도 오늘 막 그렇게 은봉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2%, 보합권. 이걸 빠졌다라고 보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뿐이지.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FMC가 있고, 일단 유한양행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과연 언제부터 좀 반영이 될지, 워낙에 바이오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이럴 때, 그러니까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지금 렉나자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유한화학, 자회사, API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던 와중에 이게 그냥 한 1분기 혹은 작년 4분기 이때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2차전지가 어쨌든 발이 묶여있던 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지금 그게 완전하게 또 뒤집혔죠. 2차전지가 정말 오랜만에 대반격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구조적으로 불리함을 더 안고 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5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말일, 10월이 아니죠. 네. 그때가 이제 7월 말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7월이 아니죠. 7월이 맞죠. 네. 제가 잠깐, 뭐지? 했는데, 네, 맞죠. 5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해야 되는 거를 7월 말일에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월말, 그러니까 분기가 이제 10월, 11월, 12월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시로 10월 말에 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명절 연휴가 끼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10월 말 혹은 11월 초 이때 실적 발표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지션은 지금 계속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예요. 바이오가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지라인은 그냥 막아줍니다. 22만원 아래에서 박스권이거든요. 앞 구간은 12만 5천 원에 갇혀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이차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구간이 하나 더 밀려 내려온 거고, 지금은 12만 원 위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가격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중요한 건 바이오 쪽으로 턴이 너무 안 넘어온다는 거. 근데 누군가 이제 이럴 때 그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차전지를 끌어올린 것도 LG엔솔 실적부터 해가지고 퓨처엠 올라오고 LNF 올라오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반응하고 이렇게 임팩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움직임을 시장에다가 딱 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전날에 이제 올랐던 ST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냥 다 음봉으로 반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이 만들어져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바이오 쪽에 지금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도 제로스멜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반응을 좀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유한양행은 지금은 좀 눈치를 보면서 버티는 구간이다. 하지만 차트는 이 11만 8천원, 12만원 이 자리만 확보를 해도요 나쁘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위쪽으로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유한양행이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주가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거를 좀 강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만 해도 된다. 네, 바이오가 지금 불리한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좀 예상을 뻔히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이걸 내가 인력으로 물리적으로 그 바이오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건 반도체 쪽이
힘이 조금 빠졌다는 거. 네, 이전만큼의 그런 괴물 같은 움직임은 요즘에 잘 안 나오죠. 하이닉스 오늘 뭐 50만 원 찍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반도체가 강할 때 이차전지가 계속 박자를 맞춰 나가면은 바이오 쪽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반도체가 그동안 가는 동안 못 갔던 그런 섹터들도 또 순환이 돌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수급은 나쁘지는 않아요. 잠깐의 뭐 개인 매수 유입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이 살짝 지금 매도로 돌아섰죠. 기관 애들 지금 이차전지 사느냐고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네, 얘네들이 돈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는 힘을 빡 준다? 그럴 때는 바이오 쪽으로 이제 일부 자금을 좀 빼가지고 돌리고 빼서 돌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주주분들한테는 뭐 길면 2주, 짧으면 일주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웬만해서는 12만 원 위에서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 게, 지금 실적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앞 구간은 그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기대감을 먼저 심어줬고, 지금은 그 기대감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쵸? 이때였죠. 그 기대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한양행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양봉으로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유한양행 실적 발표할 때 반응을 안 하고 앞 구간에서 먼저 반응을 했죠. 지금은 앞 구간에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뒷 구간에 반응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행복회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유한양행이 지금 시장에 임팩트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적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렉나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쁘지 않았죠. 이번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충분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구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다. 그것만 좀 컨트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하이파이브 컨텐츠 단기 매매 위주로만 또 진행을 합니다. 단기 매매 그냥 5일 동안 쉬지 않고 매매만 쭉 진행이 되는데, 내가 이제 단기 매매 쪽은 좀 어려움이 있다, 혹은 단기 매매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